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추석을 연휴를 좀 앞두고 있죠. 추석 연휴가 9월 20일부터니까요 이제 불과 한 4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연휴 때에 보면 우리가 흔히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지 그게 현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주식을 매도한 현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한 D-2일 정도에선 팔아야 되죠. 오늘 판 주식은 이제 수요일날에 현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수요일부터는 매도 물량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요일까지는 현금으로 찾아서 추석 때 연휴 때 예년 같다면 코로나 전이었었다면 아마도 그때 많은 자금들이 좀 들어가고 가족끼리 좀 쓰실 금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휴를 좀 앞두고는 가급적이면 주식으로 중장기 보유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단기나 스윙으로 하는 종목들 일부는 차익 실현 아니면 조금 약손절 정도 수준으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늘 내일은 좀 수급이 괜찮게 들어올 수가 있고 수요일부터는 그런 매도 물량들은 나올 건 다 나오고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사실상 거래는 좀 죽지만 매도 물량보다는 이제 매수하는 수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보유하는 물량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조금은 다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주면서 3,300억 4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줬고, 그렇게 들어와야 될 자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이 우선은 이렇게 쌍바닥 지금 만들고 W 형태로 쌍바닥 위로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지금 이평선 몇 개가 좀 모여 있습니다. 그죠? 요 자리를 돌파하는 양봉이 좀 나오면서 내일 진행이 될지 아니면 뭐랄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밀리면서 지지라인을 한번 테스트를 할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시장을 되게 뒤흔들었던 카카오와 네이버의 급락, 그 이후에 물론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카카오가 4% 가까이 밀리고 뱅크는 6.24%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주처럼 계속적으로 좀 우려스러움이 지속되는 시장은 좀 아니었던 건 좀 같고요. 연휴를 앞둬서 아주 크게 거래량이 막 실리면서 굉장히 좀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선별적으로 갈 종목들은 가고 조금 힘든 종목들은 조정받은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에 그 전에 그래도 9월 1일 초에 좀 이렇게 맞을 건 다 맞았다 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그래도 이런 식의 좀 반등이 저점 높여주고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미 급격하게 상승 후에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바닥을 어디서 잡을지, 여기서 바닥을 잡아줄지 아니면 122평선까지 밀릴지 한번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요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EMA WHO하고 비교되는 유럽의학청입니다. 거기서 코로나 백신을 4개 정도 연내 추가 검토를 승인한다고 했는데 이런 언급이 좀 나와 있어요. 시노백, 중국의 시노백하고 이제 스푸트니크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죠? 데이터를 아직도 제대로 주고 있지 않나 봅니다. 워낙 사실은 이제 WHO나 EMA에서도 충분한 임상을 통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만 많은 백신을 접종하실 분들이 혹시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게 맞죠. 물론 지금 이미 코로나 백신 자체가 너무나 빠르게 임상을 진행하고 모수도 적고 빠르게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가급적이면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가 된 백신을 접종받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EMA나 WHO가 아니라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서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임상이라든지 연구 결과를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 EID한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차트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뭐 아무리 밀려도 요 정도 라인 한 380원 정도까지 밀리면 더 이상 여기서는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밀린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여기 이 장기 평선은 혹시 밀리더라도 내일 혹은 모레 정도, 수요일 정도에는 여기를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으로 나와줘야만 되지 않을까. 다행인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도 이 작년 11월부터 들어왔던 이런 어떤 거래량이 실린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이런 거래량들이 아직은 빠지지 않고 있다. OBV 차트가 계속적으로 어쨌든 상승은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OBV 차트가 상승한다는 것은 매집을 하고 있다, 매도로서 손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뭐랄까요, 이 주식에 있어서 흐름을 좀 주도하는 어떤 누군가의 그런 수급들은 어쨌든 흔들흔들은 하지만 레벨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이 그래도 고무적인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지난주에도 뭐 희망회로다 뭐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요 종목은 300일평선에서 묻혀 있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묻혀 있었고요. 터치라고 해서 계속 돌파를 못 했었어요. 근데 돌파를 여기서 하고 나서부터는 지지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상승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런 이평선에서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은 사실상에는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라인이 다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일 좋았던 건 여기서 밀리지 않고 바로 상승을 하면서 최소 650원 정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었던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데, 이날 금요일날에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발표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좀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주가가 월요일날 빠지면서 그래도 그나마 양봉 세우고 괜찮았는데, 이게 그냥 내리 흘러버리면서 쭉 그냥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아마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소위 말하는 뭐 개인들도 많이 나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좋은 소식이 하나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마지노선인 이 300일평선까지 다 왔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수요일 정도에는 요 정도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근시일 내에 상승이 나와야 된다. 지금 보면 지지하고 나서 이 300일평선 지지하고 나서 그동안 질질 끌면서 갔던 게 아니라 계속 강한 반등이 여러 차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건, 아니면 살짝 위에서 흐름이 나오건 상승 쪽의 추세로 돌려 세워야만 하는 자리가 다 왔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어쨌든 상방인지 하방인지 한번 뚜껑은 열어보고, 혹시라도 손절하시려면 손절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되고요. 마지노선이니까.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틀째 한 7억 정도 했는데 금액이 크진 않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수급에 대해서 제가 언급은 계속적으로 안 드리잖아요. 수급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수급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 이 수급들은 좀 시세가 붙으면 프로그램 매도로 나갈 수급들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순매수가 외국인을 통해서 들어왔다. 근데 뭐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3,400억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정도 들어오는 거는 큰 금액은 아니고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시간 외 단일가에서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이슈도 발표가 별로 안 돼 있고, 다른 어떤 강한 호재도 현재 상황에서는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롯이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거는 충분히 많이 눌린 상태에서 장기 평선 터치를 앞두고 있고, OBV를 통해 살펴본 수급, 그러니까 상승일 때의 거래량과 하방일 때의 거래량을 비교한 OBV 차트를 보면 아직도 꾸준히 상승일 때에 들어온 거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있는 물량들은 이제는 이 정도 빠졌으면, 이 정도까지 밀었으면 나갈 사람들은 급락에 다 나갔을 거라고 보고 있고, 골이 깊은 만큼 다시 반등이 나올 그럴 자리에서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뭐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힘드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정도까지 참았다면 요 라인을 한번 지켜주는지 한번 뚜껑 열어보고서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매도하시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막 한다 해서 지금 이걸 매도하고 이거 손절 처리하고 나서 손실을 확정 짓고 딴 데 가서 거기서 저점에 잡아서 올리는 게 아니면 고가권에서는 어차피 들어갔을 때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이미 그리고 매도를 치고 저점 잡으면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물량이 아니라면 지금은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하락 속에서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럼 급격하게 또 반등이 나오면 투심이 또 좋아지면서 또 세게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답답하시겠습니다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뭐 깊게 빠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어떤 강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쪽으로 또 다시 돌려 세우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 다른 종목들도 적절하게 뭐랄까요,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서 하신다면 충분히 뭐 좀 반전의 그런 흐름도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이하이드만 봤을 땐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여전히 코로나는 극성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추석 연휴 잘 준비하시면서 이번 주 좋은 좀 흐름이 나와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영상 하단에 하트를 통한 후원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